이건 조작이거나 과장입니다. 20년 경력의 독일 공항 감찰관 크리스티나 마이어. 그녀는 한국 인천공항의 통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분쟁률 0%, 유실물 회수율 92%. 유럽에선 상상도 못할 숫자였죠. 반드시 밝혀내겠어. 의심을 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도착 5분 만에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아무도 다투지 않고 아무도 밀치지 않았습니다. 지갑을 일부러 떨어뜨렸습니다. 12분 후 유실물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설마 내가 틀렸던 건가? 응급 상황이 터졌습니다. 2분 만에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지시도 고함도 없이. 그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질서는 법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었다는 걸. 20년 경력이 무너진 3일.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티나 마이어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난 20년간 유럽연합 공항 보안 감찰단에서 일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파리, 런던. 제가 발을 딛지 않은 유럽 공항이 없었죠. 그녀의 손에는 언제나 검은색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엔 수십 개 공항의 데이터가 빼곡했고 그녀의 눈빛은 늘 날카로웠습니다. 무너진 치안 하나를 복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녀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24년 가을 독일 신문 한 페이지에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인천공항 세계공항 치안 1위 달성. 분쟁률 0%, 유실물 회수율 92%. 그녀는 그 숫자 앞에서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았고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습니다. 분쟁률 0%, 유실물 회수율 92%. 유럽에선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파리 샤르드골 공항은 분쟁률 3%, 유실물 회수율 60%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그보다 조금 나았지만 그것도 90%엔 한참 못 미쳤죠.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의 공항이 그것도 0%와 92%라니. 그녀는 손끝으로 신문을 두드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 아니, 확신이었습니다. 다음날 브뤼셀에서 열린 EU 감찰단 회의. 회의실은 조용했고 15개국 대표들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수치는 조작이거나 과장입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테이블 위로 인천공항 보고서를 밀어냈고 그녀의 손가락이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분쟁률 0%라는 건 사건 자체를 은폐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유실물 회수율 92%? 그럴 리 없습니다. 유럽에서 20년 동안 본 어떤 공항도 이런 수치를 만들어낸 적 없으니까요. 회의실은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다 이탈리아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고 프랑스 대표가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겠군요. 결국 유럽 5개국 공동조사단이 꾸려졌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그리고 독일 대표로 선발된 사람은 크리스티나 마이어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그녀는 침대 옆 책상에 앉아 인천공항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노트북 화면엔 한국 공항의 사진들이 떠 있었고 깨끗한 복도, 정돈된 게이트, 그리고 미소 짓는 직원들. 너무 완벽했습니다. 너무 깔끔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 꾸며놓은 것처럼.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독일의 가을밤은 차가웠고 거리엔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조작이라면 반드시 밝혀내겠어. 그녀의 다짐은 단단했습니다. 20년 경력. 그 시간이 그녀를 여기까지 데려왔고 그 시간이 그녀에게 자신감을 줬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 보딩게이트 앞에서 그녀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안엔 조사 항목 리스트, 카메라, 그리고 녹음기.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11시간의 비행. 그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과연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 잠시 멈춤.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았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11시간의 비행 끝. 인천공항 활주로가 창밖으로 펼쳐졌고 기체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 가방을 확인했고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순간. 그녀의 귀는 본능적으로 소음을 찾았습니다. 유럽 공항이라면 지금쯤 고성이 터졌을 시간. 짐을 먼저 찾으려는 사람들의 다툼. 밀고 당기는 손짓. 비켜. 내가 먼저야. 같은 외침들.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복도는 넓었고 조명은 환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누구 하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짐을 끌고 가는 사람들도 침착했고 아이를 데리고 가는 가족들도 조용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옆에 있던 독일 동료 토마스를 바라봤습니다. 토마스도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멍한 얼굴, 무언가 놓친 듯한 눈빛. 토마스. 그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왜 아무도 안 다투지? 토마스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이상하게. 다들 자기 순서를 지켜.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 그녀는 계속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섰고 간격을 유지했습니다. 누군가 앞 사람을 밀치는 일도 새치기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조차 부모 손을 잡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 입국 심사대 앞에서 매일 터지는 고성. 내가 늦었다고. 빨리 좀 해. 직원들은 지쳤고 승객들은 화났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 짐 찾는 곳에서 벌어지는 실랑이. 비슷한 캐리어를 두고 벌어지는 다툼. 보안 요원이 끼어들고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친 그녀는 짐을 찾으러 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앞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긴장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겠지. 짐 찾는 곳이야말로 공항에서 가장 혼잡한 장소니까요. 벨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짐들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짐을 찾았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짐을 가져가려다 멈추고 사과하는 모습. 누군가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지 못하자 옆 사람이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장면.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뭐지? 20년. 그녀가 유럽 공항에서 본 20년은 달랐습니다. 다툼, 고성, 밀침. 그게 공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피곤함과 조급함이 뒤섞이는 곳. 그곳엔 언제나 갈등이 있었고 그녀는 그걸 정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긴 그게 없었습니다. 짐을 찾은 그녀는 출구로 향했습니다. 토마스와 나란히 걸으며 그녀는 작게 물었습니다. 이거 연출 아닐까? 토마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연출? 우리가 온다는 걸 알고 일부러 조용하게 하라고 지시한 거 아닐까? 토마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우리 방문 일정은 기밀이었잖아. 게다가 저 사람들 전부를 통제할 순 없어. 그 말이 맞았습니다. 수백 명의 승객, 수십 개의 비행기. 이 모든 사람을 연출할 순 없습니다. 그녀는 출구 밖을 바라봤습니다. 밖엔 택시와 버스가 줄지어 서 있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차를 기다렸습니다. 클렉슨 소리도 없었습니다. 고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20년간 쌓아온 확신. 공항은 혼돈의 공간이다. 사람이 많으면 갈등은 필연이다. 그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호텔로 가는 택시 안.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도로. 신호를 지키는 차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모든 게 질서정연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훈련된 게 아니야. 토마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습관이야. 훈련은 긴장을 만들어. 하지만 저 사람들은 긴장하지 않았어.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움직였어. 택시는 계속 달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질문만 남았습니다. 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온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인천의 밤은 밝았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고 차들이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적었습니다. 도착 첫날. 예상과 다름. 충돌 없음. 이유 불명. 펜을 내려놓은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20년 경력. 그 시간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크리스티나는 조사단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이번엔 본격적인 관찰이었습니다. 손엔 체크리스트가 들려 있었고 카메라도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주목한 곳은 입국심사대였습니다. 유럽 공항에서 입국심사대는 전쟁터였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무너뜨렸고 새치기가 일상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마이크로 소리를 질렀고 보안 요원들이 계속 개입했습니다. 줄 서세요. 뒤로 물러나세요. 그런 외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노트에 적어뒀습니다. 입국심사대 공항 치안의 핵심 지표. 사람들이 가장 예민해지는 지점. 빨리 나가고 싶은 조급함. 그게 충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인천공항 입국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팔짱을 끼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제 보자. 오전 10시. 중국발 비행기 3대가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백 명.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 노인, 젊은 여행객들. 그녀는 예상했습니다. 지금쯤 밀치기 시작할 거야. 하지만 아무도 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줄을 만들었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펜스도 없었습니다. 안내방송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앞사람의 등을 보며 섰고 간격을 유지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건 어떻게? 그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보안 요원이 있나 찾았습니다. 한 명이 멀리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낀 채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감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있을 뿐이었습니다. 프랑스 동료 마리가 그녀 옆에 섰습니다. 크리스티나. 마리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저기 좀 봐. 마리가 가리킨 곳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5살쯤 돼 보이는 아이. 아이는 어머니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지루해 보였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칭얼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파리샤르드골 공항이라면 불가능한 장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다녔고 부모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그런 외침이 공항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여긴 달랐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고 어머니는 손을 꼭 쥐어줬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노트에 뭔가를 적으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하지? 줄이 없는데 줄이 있다. 통제가 없는데 질서가 있다. 말이 안 됐습니다. 입국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사람들은 하나씩 앞으로 나갔습니다. 서류를 보여주고 도장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성 한 번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노인이 걸음이 느려 시간이 걸렸습니다. 뒤에 선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누구 하나 혀를 차거나 한숨 쉬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이탈리아 동료 마르코를 돌아봤습니다. 마르코, 저거 보이니? 마르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여. 근데 이해가 안 돼. 나도 마찬가지야. 마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감시가 아니에요. 크리스티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 마리는 멀리 서 있는 보안 요원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CCTV도 눈에 띄게 없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줄을 서요. 이건 습관이에요. 그 말에 크리스티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습관. 강제가 아니라 습관. 명령이 아니라 자발. 그녀는 다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한 남자가 짐을 끌고 줄에 섰습니다. 앞사람과 거리를 유지했고 휴대폰을 보며 자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질서는 강제가 아니야. 이건 자율이야. 20년간 유럽에서 본 질서는 달랐습니다. 펜스, 안내방송, 보안요원의 지시, CCTV. 그것들이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감시받기에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감시가 없는데 질서가 있었습니다. 명령이 없는데 사람들은 움직였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당연한 것처럼. 그녀는 펜을 들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입국심사대. 안내방송 없음. 펜스 없음. 하지만 질서 완벽. 이유 습관. 적고 나서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경력이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배운 건 이랬습니다. 사람은 통제받아야 질서를 지킨다. 그런데 한국은 그 공식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 위로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오후 2시. 크리스티나는 조사단과 함께 인천공항 1층 도착 로비로 향했습니다. 다음 관찰 지점은 카트존이었습니다. 그녀의 노트엔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 카트존 공항 내 충돌 다발 지역. 유럽에서 카트존은 전쟁터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 사람들은 카트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고 먼저 가져가려 밀쳤습니다. 이건 내 거야. 내가 먼저 잡았어. 그런 고성이 하루에도 수십 번 터졌습니다. 사용 후엔 더 심했습니다. 카트는 아무데나 버려졌습니다. 복도 한가운데 엘리베이터 입구, 심지어 주차장까지. 직원들이 하루 종일 카트를 모았습니다. 방송으로 안내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카트는 제자리에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벌금 제도까지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인력도 예산도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인천공항 카트존 앞에 섰습니다. 팔짱을 끼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여기도 똑같겠지. 오후 시간대. 비행기 도착이 집중되는 시간.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남자가 카트존으로 걸어갔습니다. 카트를 하나 빼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긴장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동시에 손을 뻗으면. 하지만 뒤에 있던 사람은 기다렸습니다. 그 남자가 카트를 완전히 빼낸 뒤 그제야 다음 카트를 꺼냈습니다. 충돌이 없었습니다. 한 가족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카트를 빼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남성이 다가갔습니다. 카트를 빼서 건네줬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남성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만에요. 그리고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파리샤르드골 공항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돕는다. 심지어 카트를 빼주는 건 시간 낭비였습니다. 하지만 여긴 그게 일어났습니다. 스페인 동료 카를로스가 그녀 옆에 섰습니다. 크리스티나. 응? 저기 좀 봐. 카를로스가 가리킨 곳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짐을 다 꺼낸 뒤 카트를 밀고 갔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예상했습니다. 저기 적당한 곳에 버리겠지. 하지만 여성은 카트를 원래 자리로 가져갔습니다. 줄에 맞춰 정렬했습니다. 정확하게. 다른 카트들과 나란히. 그리고 떠났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다음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트를 쓰고 제자리에 돌려놨습니다. 그 다음 사람도. 그 다음 사람도. 30분간 관찰했습니다. 47명이 카트를 사용했습니다. 47명 모두. 카트를 제자리에 돌려놨습니다. 한 명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노트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카트 사용 47명. 제자리 반납 47명. 반납률 100%. 펜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카를로스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카트를 공공물로 인식해. 크리스티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공공물이야. 자기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 그래서 돌려놓는 거야. 그 말에 크리스티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유럽에선 카트는 도구였습니다. 내가 쓰는 동안만 내 것. 쓰고 나면 관심 박.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카트는 다음 사람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 카트를 밀고 걸었습니다. 짐을 내린 뒤 할머니는 카트를 밀었습니다. 천천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트존까지 가서 줄에 맞춰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크리스티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20년간 단속과 규제로도 이 질서를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엔 직원 12명이 카트를 관리했습니다. 하루 종일 카트를 모으고 정리했습니다. 파리샤르드골 공항엔 벌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카트를 제자리에 두지 않으면 20유로.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여긴 벌금도 없었습니다. 관리 직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알아서 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숨쉬듯 자연스럽게. 마리가 다가왔습니다. 크리스티나 이거 봤어? 마리가 카트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카트 손잡이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바퀴가 조금 삐걱거려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글로 적혀 있었고 영어 번역도 달려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메모지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적었을까? 직원도 아닌 일반 승객이. 굳이 시간을 들여 메모를 남긴 이유는? 답은 하나였습니다. 다음 사람을 위해서. 크리스티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20년 경력이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배운 건 이랬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이다. 공공질서는 강제로 만들어진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강제가 없는데 질서가 있었습니다. 벌금이 없는데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 너머로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구름 하나 없는 맑은 하늘. 그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카트 하나로 사회의 품격을 보여준다. 펜을 내려놓은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20년간 그녀가 찾던 것. 완벽한 치안. 완벽한 질서. 그게 여기 있었습니다. 규제로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으로 만든 질서.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독일에서 온 이유. 의심하기 위해서. 조작을 밝혀내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건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짜였습니다. 다음 날, 크리스티나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실험. 20년 경력으로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테스트였습니다. 유실물 실험. 유럽에서 그녀는 수십 번 해봤습니다. 지갑을 떨어뜨리고 시간을 재는 것. 파리 샤를드골 공항. 평균 3분 안에 사라졌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 5분. 런던 히스로 공항. 7분. 돌아온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사단에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테스트를 하겠어요.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무슨 테스트? 지갑을 떨어뜨릴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볼 거예요. 마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크리스티나, 그건 알아요.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 나라가 정말 다른지 확인하고 싶어요. 오후 3시. 인천공항 1층 대합실. 크리스티나는 준비한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엔 현금 10만 원과 신용카드 한 장, 그리고 명함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벤츠 옆을 지나가며 자연스럽게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똑. 작은 소리. 그녀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20m 떨어진 커피숍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갑이 보이는 위치.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14분. 카를로스와 마리도 함께 앉았습니다. 시작했어. 크리스티나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한 남자가 지나갔습니다. 지갑을 봤습니다. 하지만 짚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왜 안 가져가지? 2분이 지났습니다. 한 여성이 지나갔습니다. 역시 지갑을 봤습니다. 멈춰 섰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저 사람이 가져갈 거야. 하지만 여성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누군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여성이 지갑을 들고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 하는 거지? 마리가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저 사람 안내 데스크로 가는데? 여성은 직원에게 지갑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숙였고 여성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떠났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손목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오후 3시 17분. 이상해.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유럽이었으면 벌써. 알아. 크리스티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카를로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도 똑같네. 결국 안 돌아오는 거잖아. 크리스티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1분째.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 그녀는 핸드폰을 봤습니다. 문자 메시지. 인천국제공항 유실물센터입니다. 고객님의 지갑이 접수되었습니다. 1층 유실물센터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티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12분. 12분 만에 문자가 왔습니다. 마리가 화면을 봤습니다. 크리스티나. 이거. 보여. 크리스티나는 일어섰습니다. 세 사람은 유실물센터로 향했습니다. 1층 끝. 작은 사무실. 크리스티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갑 찾으러 오셨나요? 네. 직원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정확히 그녀의 지갑이었습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크리스티나는 여권을 보여줬습니다. 직원이 확인하고 지갑을 건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명함.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가져다 주셨나요? 한 여성분이셨어요. 보상은 받으셨나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두고 가셨어요. 그 한마디. 크리스티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냥 가셨다고요? 네. 감사하단 말씀만 하시고 바로 가셨어요. 크리스티나는 지갑을 내려다봤습니다. 10만 원. 한국 돈으로 크지 않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유럽에선 100유로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돈. 그런데 그 여성은 그냥 돌려줬습니다. 보상도 받지 않고 이름도 남기지 않고. 크리스티나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온 세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복도를 걸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0년. 20년간 그녀가 믿었던 것.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그게 그녀가 배운 질서의 근간이었습니다. 규제, 감시, 처벌. 그것들이 질서를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규제가 없는데 질서가 있었습니다. 감시가 없는데 양심이 있었습니다. 12분. 12분 만에 돌아온 지갑. 그 안에 담긴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신뢰였습니다. 마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크리스티나. 크리스티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이 나라는 다른 것 같아. 크리스티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조용히 자기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나라의 질서는 법이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4시 크리스티나는 조사단과 함께 3층 출국장을 걸었습니다. 마지막 점검이었습니다. 노트엔 이미 많은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질서, 양심, 신뢰. 그녀가 평생 의심했던 것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복도는 한산했습니다. 오후 시간 출국 러시가 지난 뒤였습니다.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졌고 사람들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한 남성이 쓰러졌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가던 중년 남성. 갑자기 무릎이 꺾였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본능적으로 달려갔습니다. 20년 경력. 공항에서 수십 번 본 장면. 그녀는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혼란이 시작된다는 걸. 파리 샤를 드 골 공항.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의사 있어요? 고함이 터졌고 사람들이 쓰러진 사람을 둘러쌌습니다. 통로가 막혔습니다. 응급팀이 도착했지만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는 데만 5분이 걸렸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기심, 걱정. 그게 뒤섞여 혼란을 만들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긴장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몰려들지도 않았습니다. 한 여성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신고하는 듯 했습니다. 다른 남성이 쓰러진 사람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공항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손을 들어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짓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러났습니다. 뒤로. 천천히. 누구 하나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더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통로가 열렸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직원이 무전기로 뭔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침착했습니다. 30초 후. 멀리서 바퀴 구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급카트였습니다. 2명의 응급요원이 달려왔습니다. 하얀 제복. 들것과 응급가방. 사람들은 더 물러났습니다. 응급요원들이 쓰러진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웠고 혈압을 재었습니다. 조용히. 빠르게. 주변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떠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쓰러진 시각 오후 4시 12분. 응급팀 도착 오후 4시 14분. 2분. 2분 만에 응급팀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였습니다. 파리에선 5분. 프랑크푸르트에선 7분. 그것도 혼란을 뚫고 들어가는 시간까지 합치면 10분 이상. 하지만 여긴 2분이었습니다. 응급요원들이 남성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천천히 들어 올렸고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트를 밀었습니다. 통로를 따라. 사람들은 양옆으로 비켰습니다. 들것이 지나갈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응급카트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길을 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크리스티나는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다가왔습니다. 크리스티나.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봤어? 응. 이 사람들. 토마스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시가 필요 없는 훈련을 받은 것 같아. 크리스티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뭐? 이건 훈련이 아니야.
그녀는 멀리 사라진 응급카트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습관이야. 토마스는 침묵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훈련은 생각을 필요로 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의식. 하지만 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어. 그냥 움직였어. 마리가 다가왔습니다. 맞아요. 누구 하나 당황하지 않았어요. 크리스티나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위기 상황. 소요 시간 2분. 혼란 없음. 지시 없음. 자발적 협조. 적고 나서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20년간 그녀가 본 위기 상황은 달랐습니다. 고함. 혼란. 지연. 사람들은 당황했고 직원들은 소리쳤습니다. 경찰이 와야 통제가 됐습니다. 그게 정상이었습니다. 그게 공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긴. 사람들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길을 열었습니다. 2분. 단 2분 만에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 너머로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하늘로 솟구쳤고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뭘까? 규제가 없는데 질서가 있습니다. 감시가 없는데 협조가 있습니다. 지시가 없는데 행동합니다. 그 모든 게 습관이었습니다. 숨쉬듯 자연스러운 습관. 카를로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크리스티나, 이제 인정해야 할 것 같아. 뭘? 우리가 틀렸다는 거. 크리스티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녀는 노트를 닫았습니다. 20년간 쌓아온 확신. 위기엔 혼란이 따른다. 그게 무너졌습니다.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위기에도 침착했습니다. 혼란 대신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강요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독일에서 왔습니다. 의심하기 위해. 조작을 밝히기 위해. 하지만 지금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건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는 그녀가 평생 찾던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치안. 완벽한 질서. 그게 여기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크리스티나는 공항 밖으로 나갔습니다. 1층 도착 로비를 지나 자동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앞엔 택시 승강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20년 경력. 그녀가 가장 경계하는 공간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택시 승강장. 파리 샤를드골 공항. 도착 로비를 나서면 가짜 택시 브로커들이 기다렸습니다. 택시 필요하세요? 시내까지 50유로. 그들은 관광객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짐을 빼앗듯 잡았고 강제로 차에 태웠습니다. 정식 택시는 멀리 있었습니다. 브로커들이 길을 막았으니까요. 미터기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100유로. 말도 안 돼. 미터기엔 30유로라고. 싫으면 내려. 다툼이 벌어졌고 경찰이 왔습니다. 하지만 해결되는 건 드물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런던도 로마도. 택시 승강장은 사기의 온상이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긴장했습니다. 여기도 똑같겠지. 그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얀색, 은색, 검은색. 모두 깨끗했습니다. 기사들은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브로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상해. 사람들이 택시를 탔습니다. 한 가족이 짐을 싣고 탔습니다. 기사는 트렁크를 열어줬고 문을 닫아줬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다음 택시가 앞으로 왔습니다. 한 남성이 탔습니다. 다음 택시. 노부부가 탔습니다. 질서정연했습니다. 토마스가 그녀 옆에 섰습니다. 크리스티나, 우리도 타자. 잠깐. 그녀는 택시기사 한 명에게 다가갔습니다. 기사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사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한국어를 못했습니다. 영어로 물었습니다. 시내까지 얼마입니까? 기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미터기로 계산됩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미터기요? 네, 미터기 요금 나온 대로 받습니다. 대략 얼마나 나올까요? 교통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요. 기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크리스티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조사단과 함께 택시에 탔습니다. 기사는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짐을 싣는 걸 도와줬습니다. 강제로 빼앗듯 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도와줬습니다. 차 안은 깨끗했습니다. 시트는 정돈돼 있었고 냄새도 없었습니다. 미터기가 자동으로 켜졌습니다. 딸깍. 요금이 표시됐습니다. 기사는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인천의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건물들 다리강. 기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라디오도 크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마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크리스티나. 응. 이정적. 유럽이라면 사기의 전조야. 크리스티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리에서 조용한 기사는 위험했습니다. 말을 걸지 않고 낯선 길로 돌아가고 요금을 부풀렸습니다.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기사는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화면엔 최단 경로가 표시됐습니다. 그 길을 정확히 따라갔습니다. 30분 후 서울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앞에 차가 섰습니다. 미터기가 멈췄습니다. 65,000원. 기사가 말했습니다. 65,000원입니다. 크리스티나는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 돼요? 네, 됩니다. 기사는 카드 단말기를 건넸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카드를 긁었습니다.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기사는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요금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사하고 트렁크를 열어줬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기사는 짐을 내려줬고 다시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크리스티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크리스티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기준으론. 하지만 여긴 한국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영수증을 봤습니다. 정확한 금액. 깔끔한 서비스. 추가 요구 없음. 마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20년간 봐온 텍스 사기가 여긴 없네요. 응. 왜일까요? 크리스티나는 호텔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법 때문이 아니야. 그럼? 믿음 때문이야. 마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유럽에서 텍스 사기가 없는 이유는 법 때문이야. 처벌이 있고 단속이 있고 감시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사기는 일어나. 법의 구멍을 찾아서. 그녀는 영수증을 접었습니다. 근데 여긴 달라. 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움직여. 기사는 손님을 믿고 손님은 기사를 믿어.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해? 여기선 가능한 것 같아. 세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방에 도착한 크리스티나는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밤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고 차들이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택시 승강장. 사기 없음. 브로커 없음. 미터기 자동. 팀 요구 없음. 이유법이 아닌 믿음. 적고 나서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20년. 20년간 그녀가 배운 질서는 이랬습니다. 법. 규제. 처벌. 그게 질서를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법보다 깊은 게 있었습니다. 믿음. 서로에 대한 믿음. 그게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독일에서 왔습니다. 의심하기 위해. 하지만 지금은 인정했습니다. 이 나라는 달랐습니다. 규제 없이 질서가 있고 감시 없이 양심이 있고 법 없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인천공항을 만들었습니다. 분쟁률 0%. 유실물 회수율 92%. 그 숫자는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만든 숫자였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그 빛 하나하나가 사람이었습니다. 서로를 믿는 사람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경력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웠습니다. 진짜 질서는 법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게 한국이 가르쳐준 것이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인천공항 4층 작은 회의실. 유럽 조사단 5개국 대표가 둥근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각자 노트를 펼쳤고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 너머로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영국 대표 제임스가 먼저 말했습니다. 3일간의 조사를 마쳤습니다. 각국 대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프랑스 대표 마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입국심사대 카트존 유실물 관리. 모든 지표에서 유럽을 앞섰습니다. 이탈리아 대표 마르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특히 응급상황 대처. 2분 만에 해결됐습니다. 유럽이라면 최소 10분은 걸렸을 겁니다. 스페인 대표 카를로스가 덧붙였습니다. 카트 반납률 100%. 이건 저도 처음 봤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임스가 크리스티나를 봤습니다. 크리스티나, 당신이 조사를 주도했습니다. 결론을 말씀해 주시죠. 크리스티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3일간 적어온 기록들. 숫자, 관찰, 감정.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공항의 질서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법이 아니라 사람에서 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CCTV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보안 요원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벌금이 높아서도 아니에요. 그녀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서로를 믿는 사람들. 다음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마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가능한 건가요? 가능해요. 크리스티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3일 동안 봤으니까요.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 경력의 전문가들. 유럽 최고의 감찰관들. 그들이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다르다는 것을. 회의가 끝났습니다. 크리스티나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치안 실태조사 보고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숫자? 데이터? 그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한국은 치안을 기술로 만든 나라가 아니다. 사람으로 만들었다. 적고 나서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20년간 그녀는 완벽한 질서를 찾아다녔습니다. 더 많은 CCTV, 더 엄격한 처벌, 더 철저한 감시. 그게 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보여줬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계속 적었습니다. 나는 완벽한 나라를 찾은 게 아니다. 단지 진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를 본 것이다. 마지막 문장을 적고 나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빛 하나하나가 사람이었습니다. 카트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사람. 지갑을 주워 센터에 넘기는 사람. 응급 상황에서 조용히 물러서는 사람. 그들이 만든 질서. 법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든 질서.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다음 날. 공항으로 향하는 길. 크리스티나는 택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학생들이 등교했습니다. 신호를 지키는 차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모두 조용했습니다. 모두 질서정연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 수속을 밟으며 그녀는 주변을 봤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여전히 질서가 있었습니다. 탑승 게이트 앞. 그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토마스와 마리가 옆에 앉았습니다. 크리스티나. 마리가 말했습니다. 유럽으로 돌아가면 뭘 할 거예요? 크리스티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할 거예요. 그리고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꿔볼 거예요. 뭐요? 우리 시스템. 법만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 해요. 토마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크리스티나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해볼 가치는 있죠.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크리스티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천공항이 보였습니다. 깨끗한 복도. 정돈된 게이트. 질서정연한 사람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공항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엔 남았습니다. 3일간 본 것들. 법이 아닌 사랑. 강제가 아닌 자발. 감시가 아닌 믿음. 그게 한국이 가르쳐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경력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질서는 법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그걸 배웠으니까요. 비행기는 하늘을 날았습니다. 구름 위를 지나 유럽을 향해 갔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나의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 작은 나라. 진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나라. 그곳이 보여준 질서. 그게 그녀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유럽도 바뀔 것입니다. 한 사람씩.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게 크리스티나가 품은 희망이었습니다.